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8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이 현재 오전 11시 한 15분가량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매일 독서 29일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책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인데요. 사실 아직은 뭐 한 3분의 1가량 읽었고요. 내용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개그맨이자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명환 작가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이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온 어떤 말을 인용하셔서 좋은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됐죠.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 책에, 이 책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저의 이 채널의 설명 부분에 제가 이 말을 써놨어요. 뭐냐면,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적어놨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고명환 작가님 말씀을 좀 인용하자면,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나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남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거라고? 그럼 나는 버리고 남을 위해서만 살라는 건가? 근데 이게 무슨 뭐 성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그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남을 구하면 그러니까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그러면 너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행복해지는 거야. 라는 거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을 구하려 하다 보면 정작 내가 행복해진다. 그를 통해서. 그 모든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는데 정말 이게 점점 실감이 되고 맞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돈, 내 것만 챙겼을 때는 그렇게 허무하고 의욕이 안 생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메일 독서하는 것도 저한테도 유익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만약에 난 이 컨텐츠로 뭐 예를 들면 뭐 이걸로 내가 유튜브를 뭐 엄청나게 해서 돈을 벌 거야 이런 게 저는 1도 없거든요 지금요. 돈이 목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그거였어요. 저한테도 유익하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얻은 유익한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을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뭐 그런 맥락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돈은 뭐 100원도 안 벌어도 상관없고요. 이거를 통해서는. 근데 뭐 그런 건데 영어도 저는 그래요. 영어 가르치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로 성공을 해야지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걸로 남을 도울 수 있을까?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내가 프로인데 이러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샜는데요. 오늘은 그 제목이 제가 달아놓았지만은 이 책에서 그 화자가 있어요. 이게 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화자가 있고요. 그리고 조르바라는 그런 할아버지 한 명이 나오는데, 영감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음, 그러니까 여기 글에 나오는 화자랑 그 조르바란 영감이 어떤 관계냐면,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광산의 그 운영을 금광 있잖아요. 그 석탄 캐고 이런 거. 거기에 자기가 그 금강을 이제 광산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어디로 이동을 해요. 어딘가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르바라는 영감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 조르바라는 영감을 채용을 해요. 관리자로. 그래서 이 화자는 광산의 주인인 거고 그 조르바라는 사람은 이 주인인 화자가 임명한 관리자인 거예요. 그 비즈니스 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사람이 근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르바가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해 주시오, 두목. 우리 여기에 그 석탄, 뭐 갈탄을 캐러 여기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조르바가 지금 얘기한 거고, 이 화자가 갈탄은 남의 일 꼬치꼬치 캐묻기 좋아하는 촌놈들에게 들려줄 핑계지요. 이런 핑계가 있어야 촌놈들은 우리를 근사한 청부업자쯤으로 보고 인사랍시고 토마토를 던지는 짓 따위는 하지 않을 게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조르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이 그 조르바라는 그 영감이 우리 여기 그냥 뭐 광산에 그냥 뭐 석탄이나 캐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자가 뭐 그런 식으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조르바의 반응이 이래요. 그리고 화자의 반응이 이래요. 조르바는 넋이 나가버린 사람 같았다. 그는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엄청난 행복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뭔가 우리가 뭔가 또 대단한 일이 더 있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조르바가. 그러다가 갑자기 확신이 든 모양이다. 내게로 확 다가들어 어깨를 붙잡았다. 내게는 화자겠죠? 춤추시겠소? 춤춥시다. 그가 내게 졸랐다. 조르바가 얘기한 거예요. 제안한 거예요. 근데 화자가 싫습니다. 싫다고요? 그는 어리둥절해진 채 두 팔을 양옆으로 툭 떨구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그가 말했다. 조르바가 그럼 나 혼자 추겠소. 두목. 사장님을 두목이라 그러네요. 두목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시오. 받아버리지 않게 말이오. 이러면서요.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해요. 그는 펄쩍 뛰어 오두막을 뛰쳐나가 신발과 코트와 조끼를 벗고 바짓가랑이를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엔 갈탄이 시커멓게 묻어 있었다. 눈의 흰자위는 번쩍거렸다. 이윽고 그는 춤에다 몸을 맡기고 손뼉을 치는가 하면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발끝으로 도는가 하면 무릎을 꿇었다 다리를 구부리고 다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흡사 곰으로 만든 사람 같았다. 그는 갑자기 미친 듯한 도약을 계속했다. 마치 자연의 법칙을 이겨내고 날아가고 싶은 듯했다. 이게 무슨 저는 여기 읽으면서 이 방금 전에 화자는 뭔가 춤을 추기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 조르바라는 인물은 춤을 지금 미친 듯이 갑자기 자기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잖아요. 근데 이 책이 그러니까 그 화자하고 이 조르바라는 영감의 그 삶을 대하는 그 태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 상반된 거예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적은 부분이에요. 자, 화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죠? 아까 그 두목, 그 이 광산의 주인, 춤을 안 추려 했던 화자는요, 이성과 지식, 인생을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르바는 직관, 본능, 열정, 자유, 인간다움, 살아있는 인간 그 자체예요. 자유분방하고요. 삶을 본능적으로 즐기는 인물이에요. 근데 화자가 이러한 조르바를 통해서 나중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변화된대요. 제가 느낀 점은 또 말씀드리면 나는 화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뭔가 저는 그 머리로만 이해를 하려 있었어요. 뭔가를 막 직접 해보고 경험하고 그를 통해 설레고 뭔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화자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요. 그러한 방식에서 행복하지 않다 느꼈어요.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인생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 이걸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저 이 책 3분의 1 읽었으니까 이제 시작인데요. 저는 화자 이 조르바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저는 이 조르바와 같은 그런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저도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아직까지도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막 머리로 무언가를 먼저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뭔가 수동적이고요. 정말 내가 살아있다. 인간다움을 느끼는 그런 삶의 태도는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딱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도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최진석 교수님 서강대 명예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일 거예요. 아마도 인용하자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봄이 왔대요. 봄이 왔을 때 봄이 왔다. 이렇게 그냥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문을 열고 나가서 땅을 찾아서 땅을 보고 봄이 왔으니까 새싹이 움트이는 것을 직접 관찰하는 사람의 그 차이랄까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머리로만 그냥 봄이 왔다 이런 사람하고 밖에 문을 열고 나가서 직접 싹이 움트이는 것을 관찰하는 사람. 완전 다르죠? 똑같은 봄을 대하는 태도인데 그거를 온몸으로 느끼냐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마느냐 그 차이는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에서의 차이가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그 작은 게 쌓여서 또 큰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린 그런 밖으로 나가서 직접 싹이 움트이는 모습을 보고 봄이 온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인생을 저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다운 삶 아니겠어요? 삶?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 생각과 육신의 몸에 그러한 정말 라이브한 살아있는 걸 느끼는 행복감. 그게 적극적인 삶 아니겠어요?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저는 좀 휴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프로필 촬영하러 가야 돼요. 강사 프로필 촬영이 있는데 뭐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재밌는 경험이지 않을까 이것도. 그래서 아까도 막 의상 같은 거 촬영할 때 입을 의상 있잖아요. 그 대충 준비하다가 이것도 하나의 안 해본 경험이잖아요. 또 기양하는 거 재밌게 하자.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의상을 골랐죠. 일단은 그렇고요. 자, 오늘도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행복한 사람인가? 무엇을 하든 설레는 일을, 남을 돕는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전략을 짜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결과를 기대하는 삶.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수행하는 삶.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존재한다. 여러분 제가 클로징 멘트로 쓰는 이 말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좀 조르바 같은 태도 아닐까요? 삶을 자기가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막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 그런 걸 막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봅시다.